안녕하십니까, 주앵커입니다. 자, 지금 대한광통신에게 이번 주 한 주는 하단을 단단히 잡아주는 한 주이자 내용들이 드디어 튀어나오기 시작한 한 주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금 내 평단가와 비중, 시드를 대비해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그리고 나온 내용들로 하여금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번 주말에 주앵커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을 맞아 주앵커의 특별 선물까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우리 대한광통신 한 번씩 응원을 부탁하면서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가장 강력한 내용 중에 하나였죠. 10억 원의 이익, 즉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이 타이틀 정도는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 내용이 우리 대한광통신을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앵커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미국 AI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좋고요. 중국의 규제 수혜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광통신에게 실제 매출, 그러니까 돈은 언제 들어오는 걸까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장부가 10억 흑자 전화로 바뀌었다라고 나오면서 이 모든 것들의 첫 번째 단추를 일단 채워줬다 이겁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 무엇보다 이 북미 매출 비중이 원래는 18%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이쪽으로 얼마나 46%나 무려 3배 가까이 폭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광통신의 미국 스토리는요, 이제는 단순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게 되었어요. 공장 보유 수준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북미 고마진 시장의 실제 주문이 우리 대한광통신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매출 믹스로 바꿔주고 정부의 장부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을 수 있게 되는 실체적인 체질 변화를 겪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겪는 중. 그리고 아시죠? 보통 동물들이 체질 변화를 겪을 때, 변태를 할 때 가장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번 주 주가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 4월부터 6월, 이게 지금 2분기 흑자를 담당한 개월 수죠. 반면 2월 1차 수주 56억 원에 이어서 6월 355억 원의 대형 추가 수주를 완성하면서 확보를 했습니다. 북미 하이퍼스케일 완성했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형 864심 광 케이블 총 다해서 411억 원. 이 숫자를 얼마 전까지 대한광통신이 들이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본격적인 공급은 또 언제였어요? 지난달인 7월부터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7월부터. 주가가 바닥을 치는 7월부터 대한광통신을 바닥을 다졌고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패턴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3, 4월 달에 대한광통신이 상승할 때 어떻습니까? 일단 한 단계 올려놓고 재미없고, 올려놓고 다시 재미없고, 올려놓고 재미없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벌써 대한광통신 그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던 그 자리, 그 패턴이 반복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월부터는요, 이 411억 원의 고단가 케이블의 매출 인식이 이제 어디로? 3분기 장부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7월부터 시작된 9월까지의 장부, 10월까지의 장부 내용이 이제부터 쌓인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그러면 대한광통신에게 마지막으로 검증할 질문은 뭘까요? 너네 2분기 흑자라며? 그러면 3분기는 뭐야? 흑자 그 위, 아주 압도적인 매출을 가져올 거야? 라는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다? 대한광통신이 흑자로 전환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높아지고 있는 판가와 단가 등 모든 것들을 따졌을 때 3분기, 4분기, 분기가 가면 갈수록 매출은 높아지고 주가까지 반영이 일어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린 그 초입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 8월달 장을요, 빠르게 한번 분석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마지막
12,120원에 우리 대한강통신 마이너스 4%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평선이 조금은 꼬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끝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불과 3주 전으로 돌아갔을 때 6,900원이었던 주가가 2주 만에 얼마? 14,222원. 2배 이상 상승을 벌써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눌림이 굉장히 천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힘이 깨진 것이 아니냐? 여기 보겠습니다. RSI는요, 지금 50.43. 정확하게 힘이 유지되고 있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리도는 조금 낮은 40입니다만 여기서 보다 차트에는 힘이 있는데 매수의 힘, 그러니까 개인마저도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휴가 껐는데 화요일날 장 열렸는데 떨어지네 대한광통신. 이거 힘도 다 했다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다라는 겁니다. 차트가. 자, 그러면서 왼쪽 아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기관은 전부 다 매도한 것처럼만 보여지고 있어요. 기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103만 주 이상이 순매수 누적치로 들어와 있어요. 3만 주, 2만 주, 5만 주 매도를 했을지언정 이미 보유치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기관은 사실 이미 대한광통신을 떨어지는 자리마다 매집을 포함해서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올라가는 자리에선 일부분 굉장히 소량입니다. 6만 주가 채 되지가 않아요. 이것만 매도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마치 기관은 매도하고 떠나네? 이거 차트가 더 망가지는 거 아닐까? 라는 심리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아닌데도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 커지게 됐었던 원인 중 하나, 이 공매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매매 비중이 2.7% 이번 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쩌면 8월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어요. 평균가는 12,132원. 종가랑 비교했을 때도 약간 우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의도가 뭘까요, 대체? 지금의 공매도는요, 수익 구간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압도적이냐? 몇백 원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고작 14원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전례 없었던 2%, 2.7%, 목요일과 금요일 물량을 집어넣더니 손실을 보고 있다. 이거 뭐겠습니까? 공매도에게는 이미 주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본인들도 노력을 하고 붙여주었습니다만 이길 수는 없었다. 주포 세력과 수급들을. 자, 그러면서 주앵커가 이 자리가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고 실적을 끌어올릴 엔진이 하나가 돌아가고 있어요. 바로 광섬유의 판매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ASP의 상승 사이클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회사는 공식적으로 3분기부터는 2분기보다 훨씬 더 높은 광섬유 판가가 매출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단언했어요. 광섬유와 광케이블 산업이요, 대규모의 공장과 설비를 갖춰야 되는 대표적인 고정비 제조업입니다. 광케이블 자체가. 손익분기선을 지금 넘어서 버리는 순간부터는요, 뭐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익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폭발해버려요. 영업 레버리지가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7월부터 작동했었던 860/40 AI 케이블의 물량 폭증과 북미 고부가가치 제품의 집중으로 인한 고객 믹스 개선, 3분기부터는 장부에 찍히는 광섬유 판가 상승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아치게 되면서 하반기의 대한광통신 영업이익률 2분기 때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 수치, 폭발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주하는 누구? 미국의 FCC. 여기에 중국산 광통신과 구성품 규제 강화 움직임, 이게 또다시 촉매 역할까지 해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단순히 미국이 중국산 막아주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벽해졌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이미 북미 매출을요, 몇 프로? 46%까지 2배 이상 끌어올렸고 411억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확정 수주까지 거머쥐었으며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정부가 AI 인프라 이 출신 성분을 따지기 시작하는데 대한광통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 결정타는 뭐? 미국 너네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 현지 케이블 생산 기지 인캡 아메리카 있지? 그거 우리가 사실상 90% 이상 갖고 있잖아. 지분 갖고 있잖아. 완결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제조 요건 바바까지 충족시키는 독보적인 조달 체계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북미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검증된 납품 트랙 레코드 864심의 초고밀도 AI 케이블 대형 수주 잔고 미국 텍사스 현지 생산 팹도 보유한다. 이 모든 카드가 주가가 한 번 반쯤 올라가고 눌렸을 때 또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던 그때처럼 패턴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들어왔다. 그럼 지금은 뭐다? 기회로 우리가 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 파악하시라고 주앵커가 평단가에 따른 비중과 시드에 따른 타점을 지금 바로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한 대응책까지 지금 바로 도움을 제대로 잡아드려 볼 텐데요. 화면의 상단에 보시게 되면 주앵커의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로 다른 거 필요 없이 대한 그저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요. 주앵커가 지금 잡고 있는 대한광통신의 모든 타점과 대응 전략을 빠르게 주앵커의 실력 검증을 위해서 무료로 이 도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가 정말 얼마나 잘 보는지 얼마나 잘 하는지를 이 주말 오늘 바로 확인을 일단 시켜드릴게요. 도움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공시와 뉴스 이거 나는 정말 일이 바빠서 확인도 못해 라고 하신다면 주앵커가 잡고 있는 대한광통신의 소통방까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한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그 도움 그대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앵커가 주말맞이 특별 선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종목이 그 테마가 정책을 만나서 지금 너무나도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선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바로 직전에 주앵커가 봤었던 종목과 섹터, 그 정책이 어떻게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왜 내가 잘 모르는 섹터라고 등한시하면 안 되는지 보여드리면서 선물의 증정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왼쪽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깜빡하셨다면 요것만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선물도 좋지만 대한광통신이 일단 먼저야 라고 하신다면 대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잠시만 좀 바꿔서요. 자, 주앵커가 이 선물로 종목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물의 종목은 바로 주앵커가 매집을 포착한 종목입니다. 실시간으로 강력한 파동을 확신하면서 지지라인 체크와 바닥 확인까지 이미 검증된 종목이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주앵커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위 종목, 매집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는 순간 그 종목의 이름과 섹터를 바로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3004-3394 주앵커의 개인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종목과 섹터를 주앵커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반응이 나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일단 매수 또는 관심 섹터로 집어넣고 내가 따라가 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르는 섹터야, 들어본 적이 없던 종목이야, 잘 모르겠어, 관망하는 그룹으로 나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 주신 두 파트의 분들은요, 같은 시작점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종목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위치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 그 종목 들었는데 봤었는데 라는 말로 끝나고요. 또 누군가는 나 그거 잡고 있는데, 물량 잡고 있는데 그게 실현됐다 라는 걸 본인의 내용으로서
본인의 종목으로서 확인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주앵커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 목표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미리 안내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주앵커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봤던 종목은 뭐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생소한 종목이죠. 천일고속이라는 종목과 동양고속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앵커가 뭐 한 달마다, 두 달마다 실시간으로 보는 종목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만, 주앵커도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런 정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결합되는구나, 이걸 파악하고 정보전에서 승리를 해서 가져올 수, 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천일고속이라는 종목 고작 기간 얼마? 2주입니다. 2주. 2주 동안 가격이 36,900원에서 399,9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내용은요, 조금 간단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다라는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저점 대비 981%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기간과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정말 간단하게도 깔끔하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동양고속 기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조금은 더 길었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거의 2주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요. 자, 7,170원부터 69,000원까지 마찬가지로 정책,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추진이라는 명목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점 대비 74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 그냥 어느 날 차트를 봤더니 올라가네? 올라가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멈춰버리는 순간 여기서 전부 이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동양고속이라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정책이 그리고 하락이 약 일주일간 이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자리에서 다 나가 떨어져 버려요. 이제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동양고속 같은 종목은 일주일 동안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끝났구나, 여기서 탑승하고 있는 건 바보다, 이러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가파르고 더 오래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정보전에서 조금 더 앞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책과 실시간 종목들 주앵커가 지금 포착을 해냈다라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서 위에 있는 번호로 주앵커에게 매집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요, 조금은 생소할 거예요. 주주님, 그런 섹터일 겁니다. 조금 생소했었던 테마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앵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도 들어본 적이 있나 싶으실 테지만, 그것만이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나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주앵커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요, 지금 AI와도 연관이 있는 종목 그리고 섹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과 내용이 강력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동양고속과 천일고속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었던 구리선 종목의 섹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느냐, 내용 보십시오. 조금 약소했어요.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앵커가 조금 더 최근에 봤었던 구리선 섹터가 아니라 이걸 보여드리면서 지금 AY와 직결된 종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 겁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 즉시 주앵커의 실시간 종목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요것만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앵커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